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가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지지 논란을 일으킨 일부 언론 보도에 해명하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전개하는 탄소중립 나부터 실천 사업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의 한 교회 벽면에 그린 벽화로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즐기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박웅남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공부하는 해외 유학생들을 위해 매주 직접 요리하는 모건대학교 유병부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이용정 총무의 사임으로 총무 직책이 공석 중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이천우 목사와 태동화 목사를 공동 총무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가 최근 논란이 된 자유통일당 지지 파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앙당 개소식인 줄 전혀 몰랐다며 본인과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가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중앙당사 개소식에 참여해 지지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19일 교회 창립 65주년 교계 기자간담회에서 이 목사는 최근 논란이 된 자유통일당 지지 발언 보도에 대해 현장엔 기도 요청을 받아갔으며 막상 가보니 정당 사무실 개소 행사여서 당황스러웠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구피블 빌딩에 우리 전 목사님이 사무실을 냈으니까 한번 와서 기대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아서 가보니까 전혀 예상치도 않게 무슨 중앙당 개소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참석과 발언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기독교는 말살된다라는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제가 이제 평소에 공산주의 주사파에 갖고 있었던 의견을 피력한 것인데 어떤 경우도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어느 편에 서서 지지를 하거나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이 목사는 자유통일당에 대한 지지 발언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 모두를 포용하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져온 보수적인 신앙에 기반한 소신으로 말한 것이니 확대 해석하거나 이용되지 않았으며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로 편가르기를 꼽으며 교회가 이원화된 편가르기를 허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한국 사회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편가르기인데 가진 자, 못 가진 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갖고 있지 못한 사람, 이원화된 편가르기가 한국 사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데 교회는 그 이원화를 허물어야 된다. 그 허무는 방법은 나눔, 사랑 실천, 섬김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 조용기 목사에 이어 2대 담임 목사로 사역한 지 15년이 된 이영훈 목사는 향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구제와 선교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으로 그 방향, 사도행전적 교회 회복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구제와 선교에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교회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이고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서 이제 자리매김하기를 원하고요. 교회 창립 65주년을 맞아 과거 뜨거웠던 부흥을 회복하려 성령 대기도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의도치 않게 정치적 구설에 휘말렸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주춤하지 않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재난, 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까지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도 기후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며 창조세계 회복을 교회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내달 4일부터 일주일간을 기후환경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교총이 진행하는 탄소 중립 나부터 실천 사업의 일환입니다.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교회가 지구 환경을 지키는 데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한교총은 18일 첫 사업 설명회를 열고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먼저 정부와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하며 회원교단들의 탄소 중립 실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환경주간에 활용될 실천 매뉴얼과 예배 설교문 등의 자료가 각 교회들에 전달됩니다. 또 탄소 중립 실천에 관한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논문 집필자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장윤재 기독교학과 교수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유미호 센터장이 선정됐습니다. 하나뿐인 지구, 하나님 주신 이 은총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절제함으로 살아야 되고 모든 생명과 연대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심어줍니까? 목사님들 설교로, 교육으로 교인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생태적 회심이라고, 우주적인 회개라고 부릅니다. 한교총은 연구를 발전시켜 오는 10월 최종 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기독교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칼럼을 기고하고 홍보 영상과 캠페인송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우선적인 사명이란 인식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금년 10월에 발표할 논문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학술적인 또 과학적인 그런 논제들을 끌고 와서 완전한 논문이 될 터인데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 안에 또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그러한 열정이 더 넓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한교총은 이날 2023 기후환경주간 선포에 대한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 대표회장단은 서신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한국교회가 나부터 실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예술작품은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통로입니다. 기독교 예술작품의 경우 작가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고백을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부세난 교회 주차장에서 탄생한 기독예술 벽화가 주변 이웃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을 이진우 PD가 취재했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로 벽화가 보입니다. 언뜻 보기엔 일반적인 사계절의 그림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근거한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냈습니다. 밋밋한 교회 주차장의 풍경을 보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채우면 좋겠다는 교회 관계자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한 박원란 작가는 2018년 작업한 작품 천지창조를 다시 한번 주차장 벽면에 그렸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도 이제 제가 2018년도에 그때 개인전 할 때 천지창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니까 여기도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못 그리지만 자연을 했으면 좋겠다. 처음 부탁을 받고 주차장에 왔을 때 생각보다 넓은 면적에 당황했다는 박 작가는 이번 벽화를 그리면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밑그림 없이도 머릿속 그림이 그대로 그려지는 상황에 놀랐고 그림이 술술 그려지다 보니 떼약볕 아래에서 벽화를 작업하는데도 힘들기보다 감사함이 넘쳤다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주민들이 그림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빵이나 음료 등으로 격려하며 작업을 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냥 벽에다 그냥 그림만 그린다 생각을 했는데 지나가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동네 여기 뭐 주위의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주민들이 이거 보러 와서 남천교회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은혜스럽게 이걸. 남천교회 송현준 담임 목사는 벽화가 완성된 이후 주변 이웃들이 벽화를 구경하러 오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벽화를 통해 복음이 간접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이 생겼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손 목사는 향후 교회의 다른 공간 또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관심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이 그림 자체는 여기서 예수 믿으라든지 뭐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지역 사람들이 우리 마을의 공간에 이런 아름다운 작품이 있다는 그 자체가 교회의 한 벽면에서 시작된 그림이 지역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것처럼 다양한 곳에서 문화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더 확산되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진우입니다.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직접 만나보는 구티비 특별기획 순서입니다.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국에 발을 디딘 해외 유학생들은 공부는 물론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고군분투로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유학생들을 위해 직접 밥을 짓는 대전 모건대학교 유병부 교수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대전 모건대학교 유병부 교수는 대학교의 주방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100인분이 넘는 요리를 능숙하게 해내는 유 교수는 2006년에 사랑의 샘터 운영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유학생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식사를 준비해 제공하는 봉사입니다. 유병부 교수는 과거 유학 시절 다니던 교회에서 예배가 끝난 후 학생들에게 늘 맛있는 밥을 차려줬던 것이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유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말을 수척해 있는 친구들을 볼 때 좀 필요한 게 뭐 있냐 그러니까 마음껏 고기를 좀 먹고 싶다. 식사, 영양이 상태가 좋아야 그들이 유학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재료비가 비싸잖아요. 돼지 등뼈 가지고 감자탕을 만들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어떤 한 학기는 매일 제가 감자탕을 끓여준 적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감자탕으로 시작했지만 학생들에게 더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 한식 조리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해외에 파송된 자만 선교사가 아니라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또한 선교라며 별도의 선교 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모건대학교에는 17개 나라에서 온 1250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중 약 200명의 유학생들이 매주 이곳을 찾아 식사 준비를 돕기도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라 얘기하는 것보다 아이들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필요한 게 뭔지 같이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그게 전도거든요. 저는 고기를 모으는 어부 역할이다. 사람들 유학생들을 모으는 역할이다. 교회는 내가 모을 테니까 우리 유학생에 대해 좀 전도 선교가 목적인 사람들은 오세요. 교회가 주도적으로 저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모건대학교는 지금의 이희학 총장이 부임하면서 사랑의 음식을 나눠주며 유학생 선교를 하자는 목표로 사랑의 샘터를 시작했습니다. 이 주변의 교회들 그리고 동문 교회들 또 여러 기독교 관련된 기관들이 매 주마다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대학의 건학 이념이 진리, 사랑, 봉사가 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고 이런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선교하려는 목적도 함께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총장과 유 교수는 유학생들을 위해 함께 국제협력처를 꾸려나가며 상담과 교육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 교수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식사가 단순한 끼니 해결을 넘어 유학생들의 공동체가 되어주고 또 교회를 접하는 기회가 되기도 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이철우 목사와 태동환 목사를 공동 총무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습니다. NCCK는 18일, 16일 임원회의에서 논의 끝에 총무 직무대행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목사는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소속으로 NCCK 서기로 활동해왔고 태동환 목사는 육군 군종 목사 출신으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구 총무로 활동해왔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총무가 선출되기 전까지 함께 NCCK 업무를 분담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차기 총무 후보 추천을 위한 인선위원회는 다음 달 9일 첫 회의를 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한국 정부 시찰단이 오는 21일부터 26일
5박 6일 일정으로 원전 현장을 방문합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이번 시찰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찰단은 점검 활동을 다양한 시각에서 지원 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별도 구성해 점검의 완결성을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민간 전문가는 현장을 직접 확인할 시찰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로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2박 3일간 히로시마에서 G7 의장국인 일본을 비롯해 호주와 영국,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인도 등 각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 함께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영내 공급망 불안정, 에너지 위기 등 공동의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도 함께 참배합니다. 학생주도 민주화운동인 4.19 혁명과 조선 백성이 일으킨 동학농민 혁명 관련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이 세계기록유산 대표 목록에 이름을 올린 건 2017년 등재된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조선통신사 기록물 이후 약 6년 만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물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넘어 전 세계 인류가 배우고 기억해야 할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전날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7년간의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부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부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의 첫 대면 정상회의가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 18일 개막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7일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시작으로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 정상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하고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국이 1990년대 초반 소련 붕괴 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개별 수교한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 개최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대면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연쇄 양자회담에서 시 주석은 주권과 영토 보전 등 핵심 이익과 관련한 상호지지, 1대1로 공동건설, 농산물 수입 확대를 포함한 경제무역 협력 강화 등을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18일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중국과 북한 문제 대응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양국은 중국이 진출을 강화하는 동남 중국해 정세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에서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우주 사이버 분야 협력도 강화하는 한편 제3국에서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국민 대피 계획을 책정하는 경우 서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남미 우루과이의 물 부족 사태가 일선 교육기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우루과이 한 일간지에 따르면 우루과이 교육부는 최근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 몬테비데오와 카넬로네스의 각 학교의 물 부족 위기 대응을 위한 급식 관련 권장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점심 때는 아이들이 요청할 때만 물을 주고 미리 제공하지 말라고 돼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임시 저수지 건설과 노약자 물값 지원 등 긴급 대책을 내놓고 식수 수입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마초 양성 판정을 받은 미국의 직장인이 2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18일 지난해 미국 각 기업에서 직원 60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물 조사에서 대마초 양성 판정 비율이 4.3%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1997년 이래 최고 기록입니다. 대마초 사용이 확산한 것은 합법화에 영향에 따른 것으로
현재 미국 50개 주의 3분의 2 이상이 의료용이나 기호용으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 상태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쾌청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6도 안팎을 보이면서 오늘보다는 낮더위가 덜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은 챙겨 나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8도, 대구 27도, 부산과 제주는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행동은 불법이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침을 언급하며 전면적인 철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도 계속되는 전쟁은 민간인 사상자만 낳을 뿐입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